안녕하십니까.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필리핀은 바클라란 데이죠. 바클라란 데이. 그리고 아주 날씨가 더웠습니다. 오늘은 코페스 동반자에서 필리핀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필리핀에 와서 사시겠다고 하시면서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필리핀에 와서 사시면서 주로 사시고자 하는 지역이 이제 마닐라, 세부 뭐 이런 정도죠. 물론 그것이 이렇게 또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주 먼 외진 곳에 가서 살지 마라 하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마닐라나 세부 사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 살면은 좋지 않다는 말씀을 계속 제가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한국 사람들하고 원수가 지듯이 또 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와서 사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부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한국에서 밥을 못 먹거나 뭐 아주 못 사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살 만큼 살지만 여러 가지 부대끼는 문제, 또 보기 싫은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마음 편하게 살겠다 해가지고 이제 필리핀이나 다른 나라로 가서 사시고자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그런 나라 중에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민주주의가 왜 좋다는 거는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필리핀을 제가 권유해 드리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실상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한국 분들에게 필리핀에 와서 사시려면은 딱 두 가지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국제결혼 서류 쪽에 방송을 하시면서 필리핀 국제결혼을 하게 되면 CFO라는 기관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으로서 외국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 관광 비자를 제외한 다른 비자를 갖고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 특히 외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루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이틀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질이 나빠가지고 특별교육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특별교육을 하루 더 시킵니다. 이런, 참 얼마나 이게 수모를 당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단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이 필리핀 정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뭐 한국 정부도 그렇고 뭐 고위 인사들도 그렇고 필리핀에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국회의원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 저명 인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한국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해서 떠드는 사람들이나 시민단체 사람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우리가 방구석 엿버식으로 살고 있는가를 잘 압니다. 예를 들면은 필리핀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과 결혼을 하는 그 배우자들이 한국에 대한 특별한 교육, 예를 들면은 뭐 정치, 경제, 사회, 뭐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특별한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납득을 할 수 있지만 하루 더 받는 그 내용은 사실은 한국 가서 매맞지 않는 방법, 또 한국에서 매맞고 사는 여자들에 대한 실상,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그게 사실 창피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고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것이. 근데 이것을 무슨 국가기관에서 나서서 이렇게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민간인들이 필리핀 정부에다 대놓고 그런 걸 따지고 그러면 추방입니다. 추방. 그래서 일반인들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하지만 그 일반인들도 정부에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국제 결혼하는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10원짜리 하나 나올 데가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국제 결혼 분야는 사회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는다는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또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꼽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위안부, 그러니까 전시 2차 대전 때 일본 식민지를 살면서 일본 제국주의 군대에 강제로 끌려가 가지고 위안부가 된 여성들에 대한 그 항의를 계속하고 있고 또 일본 정부도 거기에다가 절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차례도. 독일은 유대인에게 철저하게 사과를 하고 철저한 반성을 했지만 일본은 그런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많은 시민단체 사람들이 세계 최초로 그 소녀상을 세워서 이제 그 일본 대사관 앞에 막 세웠던 사실이 있고 또 부산에다 그걸 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 대일 압박 수단으로 그걸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필리핀 마닐라 베이에도 그 소녀상이 필리핀 여성단체들에서 세워졌었습니다. 뭐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사실 그 식민지 국민들을 특히 여자들을 공개 모집을 해서 위안부로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좋은데 취직시켜준다고 해서 순진한 여자들 데려다가 막 강간을 하고 윤간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인권 침해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짐승처럼 대한 거죠. 사람을. 그래서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일본 정부는 필리핀 정부에 집요하게 그 요구를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그런 일에 많은 협조를 한 걸로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얼마나 배치되는 겁니다. 배치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필리핀에서 그 CF 교육을 유별나게 이틀을 받아야 됩니다. 2배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수모를 당하는 거죠. 국가적으로. 그런데 일본 정부는 소녀상이 세워지자마자 막 그 많은 노력을 해서 그리고 또 필리핀에 사는 일본 사람들도 많은 협조를 해가지고 결국은 철거를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진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놓고 봐도 우리가 필리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나쁜 측면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서민입니다. 서민. 힘이 없습니다. 이런 서민들을 1000년이 넘게 수탈을 하고 약탈을 하고 해서 가진 자들은 잘 살았습니다. 저는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현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양상은 바뀌었지만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국민을 위한 그 정부가 한국에서는 역사적으로 그다음에 그 유전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 미국 링컨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을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종교가들, 쉽게 말하면 불교계도 석가모니가 살아서 온다고 해도 대한민국 불교계를 정화를 못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오신다고 해도 그 기독교계가 정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종대왕이 살아서 오신다고 해도 대한민국 정치계가 맑아진다는 장담을 하지 못할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내세우면서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공무원들 그 부정부패를 어떻게 단속하겠습니까? 단속할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만 탓해서 될 게 아닙니다. 또 수많은 무수한 청탁을 하는 그 민원인들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 머릿속에 그 잔재들이 그 있는 한은 어떤 사람이 와도 한국 사람을 통치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독재자입니다. 독재자. 얼마나 엄격하게 그 사절도를 통제를 하냐면은 규정에 어긋나는 짓을 하면은 바로 곤장. 더 엄한 짓을 하면은 목을 베버리는 겁니다. 가차 없는 겁니다. 전쟁에서 돌격명령을 어긴 그리고 그 비겁한 행동을 하는 건 목을 베버립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통치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지금 뭐 청와대 신문고 민원실에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런 힘을 쓰는 사람들은 그 강골입니다. 강골. 지금 북한의 그 위정자들은 얼마나 강골입니까?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통치를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은 자기 생명, 자기 가족 생명, 그 다음에 자기와 가족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재산을 보존하는 이런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도 스스로 저축을 하고 아끼고 그런 식으로 하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필리핀에 오셔서 정착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항상 편법입니다. 편법. 안 되는 거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는다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한국보다 좁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 사람들이 사는 데가 대한민국, 마카티구, 앙헬레스구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생존 경쟁이 말도 못하게 치열합니다. 합법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도 어떻게든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편법으로 해보십시오. 그게 되겠는가? 절대로 편법으로 무엇을 하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가지고 필리핀에 정착을 해야 됩니다. 필리핀에 정착을 하시되 물론 나도 한국 사람이고 이 말을 듣고 이런 말에 동의를 해서 그 같이 행동을 하는 사람들 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을 해도 똑같은 한국 사람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곤경을 겪는다든지 하면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같이 어울려서 그런 데 있지 말라는 것이죠.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제가 그 방송을 많이 하지만 내 말에 공감을 할 수가 없다. 말이 되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갔다 와봤는데 야 개새끼들 참 거지 새끼들 거기 뭐하러 가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겪은 것이 필리핀의 전부다가 아닙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내가 마카티에 갔다 왔는데 말라떼 갔다 왔는데 야 진짜 필리핀 개새끼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자들 세계에서 제 마카티에 있어. 필리핀 여자들끼리 얘기입니다. 그럼 제 창녀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필리핀 여자들끼리 쟤 말라떼 있대 요새. 아, 쟤 창녀야. 이런 이야기가 동일한 겁니다. 그런 데서 묵고 오신 분들이 필리핀 욕을 무지하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 588에 있다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욕을 무지하게 하는 겁니다. 야, 지금 한국 갔더니 이 개새끼들 막 길거리에 창녀투생이고, 창녀촌에 가서 창녀투생이고, 그거 뭐 그냥 눈만 떴다 하면 봐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런 이야기가 맞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데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하시고 나서 막 필리핀에다 내가 욕을 하고 공감할 수 없다. 저는 제가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 카페 활동을 많이 할 때는 그 연락들이 옵니다. 그 방을 얻어 주십시오. 뭐 그럼 얻어 줍니다. 그런 거보다. 아, 술 한잔 먹고 싶습니다. 그럼 뭐 또 술집도 들고 와서 술도 한잔 사줍니다. 저는 이제 그걸 처음에는 저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그런 거보다 했는데 정말 세상은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데리고 갔던 데들이 이제 어느 날 보면 다 가격이 변해 있고 태도들이 변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딱 공부를 해가지고 쪽지를 돌려서 아는 데 있다, 싸다, 데리고 와서 거기다 다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 공짜 밥 먹고 공짜 술 먹고 공짜 섹스하고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 봐가면서 바가지도 씌우고 팁도 받고 자기도 이런 식의 행동을 합니다. 자기는 남의 차 공짜로 타고 남한테 술 공짜로 얻어먹고 밥도 공짜로 얻어먹었으면서 남한테는 그럽니다. 아, 그런 거를 보고 제가 이게 정보는 줄 수 있어도 들고 다니면서 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왜? 그렇게 해서 끝나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필리핀에서 살면은 조심해야 될 일이 많은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사시는 분들은 잘 생활하시는 분들은 저렴하게 생활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그 잘못 알고 야, 필리핀 놈들처럼 살려면 지옥이야 지옥,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필리핀이라는 동네가 못 산다고 해서 동네가 다 못 살고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 남의 땅을 무단으로 막 점유해서 그 빈민굴이 된 이런 곳들은 그런 데는 형편없죠. 그런데 필리핀도 그렇지 않은 동네는 레벨이 다 있는 겁니다. 레벨이. 그리고 같은 SM이라도 음식점도 레벨이 다 있습니다. 음식점도. 그런 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개새끼들 소새끼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일반 동네에 와도 레벨 중상 정도 살면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필리핀에서 정착을 하시면서 사시는 분들은 한국 사람들이 몰려 사는 곳에 사시지 마시고 그런 데를 찾아가시라는 겁니다. 그런 데 가서 사시되 주변에 한국 사람들이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시고, 한국 사람들은 일부러 막 원수 대하듯이 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잘난 한국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냥 한국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그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문화가 싫어서 같이 살진 않지만 외곽으로 나와서 좀 레벨이 괜찮은데 가서 살면은 큰 돈이 안 듭니다. 그렇다고 뭐 그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야 그런 데 가서 필리핀 놈들처럼 그런 데는 아주 레벨이 낮은 곳입니다. 레벨이 낮은 곳. 물론 그런 곳에서 레벨이 상 이런 데 가면은 마카티나 말라떼에 있는 것보다는 돈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벌써 집 규모가 틀리죠. 그리고 주변 환경도 틀리고 분위기도 틀립니다. 그런 데는. 그런 데까지 가서 살 바에는 차라리 시내에서 괜찮은 빌리지 가서 사는 게 낫겠지만, 그냥 일반 한국 사람들 서민 정도 되면은 한국에서 보면 중산층, 잘 나가야 중산층이겠죠. 뭐 그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필리핀에 와서 살 리는 없으니까요. 그 정도만 돼도 필리핀의 외곽에 나와서 중에서 좀 위에
그러니까 중하고 상하고 사이 정도, 그러니까 중하고 상 사이 정도 레벨에서 살면은 큰 돈이 안 들어가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 생활도 편하고 그다음에 그 환경도 좋습니다. 그런 데는. 그런 데 가서 필리핀 사람들하고 그 생활 규칙들이 있으니까요. 거기도 그런 걸 잘 지켜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 문화를 존중해주고 이렇게 살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은 또 한국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서 물건도 사오고 또 뭐 외롭고 그러면은 또 그런 데 가서 밥도 먹어보고 이 정도로만 지내셔도 필리핀 생활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이제 덤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그렇게 안착하신 분들은 반드시 그 한국에 있는 친구분들을 가끔씩 초대를 하셔서 같이 지내시면 참 즐겁습니다. 왜냐면은 해외에서 만난 사람들끼리는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뭐 직장을 일일이 쫓아가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정확한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바쁜데 누구 어떻게 만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만나고 하는 사람들은 직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집에 방이 뭐 몇 개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뭐 방 하나 해서 그거 빌려주고 또 같이 다니면서 관광도 다니고 또 술도 먹어보고 그러면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리고 저렴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그래서 일방적인 그 생각을 말씀을 막 하시면서 필리핀을 막 욕을 하고 그런 거는 옳지 않습니다. 저도 물론 필리핀 전체를 구석구석 다 살아본 건 아니지만 상당한 곳에 가서 몇 달씩은 다 살아봤습니다. 저는 최소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대충 어떻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나쁜 점이라는 건 사실은 그 사회 전체가 시스템은 필리핀이 한국하고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제도나 이런 것은. 단지 이제 낙후돼 있죠. 열악하고. 그런 정도만 좀 불편합니다. 그러나 비용 대비 면에서 따져보면은 훨씬 낫죠.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생활 수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의 그 인건비가 지금 노가다 인건비가 10몇만 원씩 한다고 합니다. 뭐 제가 이제 들었던 거는 7만 원 뭐 그때 들었던 얘기니까 세월이 흘렀으니까 10몇만 원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가도 그만큼 올라갔겠죠. 임대료도 올라가고. 그런데 여기서 살다 보면은 물론 이제 그 직업이 있어야겠죠. 직업이 이 돈벌이를 하는 전제에서 사람이 사는데 돈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연금이 있다든지 뭐 여기서 그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든지 일정한 수입이 있는 분들은 그런 열악한 것이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그 뭐 노는 그런 그 디렉토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필리핀 생활이라는 것이 자기밖에 믿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정부도 그렇고 뭐 여러 단체도 그렇고 여기 있는 교민들을 위해서 진짜 막 발벗고 나서는 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역사가 말을 해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항상 조심을 해가지고 자기 그 안전망을 잘 구축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정착을 사시면은 정말 필리핀만큼 좋은 데가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뭐 여기서 오라고 뭐 너한테 자식아 무슨 뭐 컨설팅 받은 일이냐 뭐 이렇게 또 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냉정하게 따져도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주변에 민주주의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 민주주의 국가면서 한국보다 돈 가치가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실을. 그러나 여기도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기꾼도 많고 뇌물도 많고 부패도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기 살 길을 찾기 때문에
좋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필리핀에 와서 정착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합법적으로 뭘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하고 부딪히지 말고 외곽으로 나와서 필리핀 중상 정도 되는 그런 빌리지를 찾으세요. 그런 데는 좋습니다. 정말. 아, 이런 데도 있구나 할 정도로 좋습니다. 그런 데 가서 집을 얻어서 사십시오. 조금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면서 이만 이야기를 줄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